간밤에 가장 핫한 분은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씨. 깜짝 놀랐네. 이 스타성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난 좋든 싫든.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친명계에서는 이제 유시민 씨 무슨 영향력이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약발 다 떨어졌다. 그만 말에 얘기해라. 영향이 없다. 네. 너 말 이제 뭐 누가 듣고 있겠냐 이런데 이 양반이 어저께 2시간 동안 얘기했거든요. 심지어 저도 이렇게 좀 보다가 다 보지 못했는데 좀 봤었는데 와 근데 지금 오늘 새벽부터 다 이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지금. 일단 평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아, 그렇지. 우리는 네. 뭐 하는 건가?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실달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분석이 너무 맞아요. 네. 너무 정확해. 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건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 증축을 하라니까 왜 재건축을 하시고 친노 친문 핵심 코어 지지층을 다 갈아엎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승리의 연합군을 해체시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죠. 비슷하다. 선거 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보통 당선이 되려면 그 연합군이 필요하잖아요. 선거 연합체. 선거 연합군이 꾸려지는 거예요. 네. 근데 당선되고 나면 꼭 본인이 그거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연합체를 해체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결국 그런 지점들을 지적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전당대회 분석을 했어요. 네.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안 됐지만 누구도 이기는 선거가 아니었다. 네.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요. 당대표는 김민석이 됐지만 최고위는 친천계가 3명이 됐다. 맞아요. 그리고 분신이라고 얘기하는 김용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여론조사에 의해서. 맞아요. 그렇죠. 이런 지적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필패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어제 유시민 씨가 한 여러 진짜 저도 좀 한 2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어떤 보도화된 내용, 뉴스화된 내용들 보면 뭐 윤석열 정부와 별로 다르지 않다. 네. 그 다음에 뭐 왕정을 뭐 이것이 왕정이냐. 그 다음에 민주당이 비정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헤드라인으로 꼽혀서 왔단 말이에요. 어제 유시민 좀 이따 이제 제가 이민찬 위원장한테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지지율 언급을 했어요. 예. 지지율 언급을 했는데 이 언급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자 그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40%딱 40.00 그다음에 민주당 39.8 국민의힘 30.3% 지금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딱 40% 이제 3자가 앞으로 이제 네. 그려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남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이 뉴스토마토 한번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좀 결과 좀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근데 뭐 대통령 지지율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4.2% 포인트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40%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부정 평가는 당연히 상승을 했죠. 네. 특히나 호남에서 많이 추락을 했어요. 네. 호남에서 16.2% 포인트 하락. 그래서 서울은 부정 평가가 60%를 돌파를 했죠. 네. 그리고 뭐 40대까지도 이제 하락세에 가세를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뭐 70대, 60대 얘기 말씀드렸고 네. 2030 말씀드렸는데 이제 민주당의 아주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까지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번 조사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도층 네. 이념 성향을 물어봐요. 또 여론조사 할 때. 네. 그래서 중도층이라고 답변했던 분들의 긍정 평가가 42.3%로 역시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진보층도 이제 50% 긍정 평가가 50%를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52% 진보층의 긍정 평가가 53.7%.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50%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확실히 중도층 40%. 50%가 무너지면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중도층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층에서 중도층에서는 이미 40%대고 네, 40%니까 과반이 무너졌고
지금 계속 이런 지지율이 이러고 있고 어저께 유시민 작가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곧 3자를 볼 것이다.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명픽들이 계속 떨어지는 것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니까 어저께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뭐 저희가 어제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그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주목해야 될 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쭉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 기간이 네. 정확히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이랑 겹쳐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희한하네. 보통 컨벤션 효과 때문에 올라가야 정상.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잖아. 네. 있었는데도 하락했어. 반면에 그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떨어지고 있지만 그 얘기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면 권리당원이나 뭐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 기간에 여론조사가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표집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화를 잘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어. 네. 근데 유시민 작가도 그 분석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전당대회가 끝났다. 네. 과표집되는 시기, 민주당 지지층이 전화를 잘 받는 시기가 모두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하락해서 30%대로 3자를 그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택수 대표나 이런 네. 사람들이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전당대회 끝나면 이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망을? 그러니까 이제 진청계에서 진청계 코어층에서 네. 이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네. 그게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 갈등이 심하면서 양상을 보였는데 네. 전당대회가 끝나면 결국에는 다시 지지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 또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할까요?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왜 그런 거야?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견제를 던지고 결국에 폭주를 맞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 그다음 대선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진짜 민주당 사람, 코어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인사들을 기반으로 총선을 해서 이기고 대선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차기 대선을 생각한 거다. 네. 뭐 그렇게 봐야 되죠. 충선까지. 제가 봤을 때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언론에 뭐 기사화 됐던데 네. 민주당 내에서 9월 정기국회에 9월, 공소취소 특검을 처리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 얘기를 예, 했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분분한 의견이 있고 수기하자 뭐 이렇게. 네. 근데 공소취소 특검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라는 게 어찌됐건 본인 임기 내에 재판을 다 없애려고 하는 네. 그런 걸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특검으로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쭉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이게 며칠 가잖아요. 네. 그럼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보면 부동산, 주식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한미 관계. 안보. 예. 안보도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지금 11월에 만나니 12월에 만나니 결국은 11월 중간선거 전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패싱되는 상황이고 네.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불안감으로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요. 과거 선거 때 한번 보면 친노 비노 선거 때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네. 근데 역대 최대 표차로 떨어졌어요. 600만 표. 네.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투표는 안 한 안 거지. 찍지. 안 나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그렇지. 투표를 많이 지지자들 안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네. 같은 당이지만 보수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방호, 이재호 에. 이런 분들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친이 친방 네. 논쟁 속에서. 네. 그러면 지금 친명 친청의 그 계파 갈등이 만약에 친청계가 공천을 받는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총선 임박해갖고 네.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 네. 그럼 굳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조국 혁신당 있잖아요. 그다음에 밖에 조국혁신당도 있고 네. 그래서 친명 친청 간의 계파 갈등, 민주당의 권력 투쟁이 네.
조국 혁신당의 몸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간만 벌고 있으면 자동으로 몸값이 올라가요. 왜? 그 구조선을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흡수 통합해서 싼 값에 뭐 정리를 하고 싶을 거고 네. 친천계를 좀 기다려봐. 네.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다 같이 나갈 수도 있어. 그렇지. 이런 계산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예. 전당대회 전망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은 자연 소멸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전당대회 결과가 54대 54대 46. 46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참 묘한 네. 결과가 나오면서 많이 나왔어요. 이 조국 혁신당도 약간 좀 이 수혜 아닌 수혜를 잊게 생겼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 창원에서 H정님이 우리 유인석 대변인 굉장히 네. 응원하시는데 네. 응원을 받아서 그 유인석 대변인한테 여쭤보신 건 유시민 씨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많은 비판 받을 지점을 양산하고 있는 건 저도 뭐 이해는 하지만 네. 그건 이제 이분이 현실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네. 우리가 이제 깊게 받아들여야 될 거는 봐야 될 거는 음. 왜 이러느냐잖아요. 분명히 민주당 입장에서 새겨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맨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공소 취소는 미친 짓이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죠. 지금 공소 취소 특검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꼭 재판 받아야 돼라고 하는 저희의 입장과 네. 국민의힘 입장과 같은 차원에서 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지. 봐야죠. 네. 결국 공소 취소를 강행할 경우에 그 상처로 인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곳에서는 더 이상 집권할 수가 없다. 네. 이걸 왜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체를 망치려고 하는 뭐 그거잖아요. 아 그럼 진영주의자로서의 어떤 그거는 본인의 제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신이다. 그러니까 그쵸. 진보 진영의 어떤 본인을 지킴이로 생각. 전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또 야당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정권을 뺏길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거 왜 이재명이라는 솔직히 본류도 아닌 분이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 망해야 되는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끝까지 뭐 왕족이라느니 뭐 왕정이라느니 오만한 권력이라느니 그렇죠.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속았다는 네, 식으로 속았다, 얘기해. 속았다, 그러니까 속았다.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지. 나는 밀어줬는데. 도구가 된다고 했는데 네. 가보니까 아닌 것 같다. 저는 그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경고장의 의미가 크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그렇지. 어물전 썩은 내를 얘기할 때 결국 공소취소 얘기 예를 들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소취소 움직임이 이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추진하려는 움직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유시민 씨가 가장 크게 어제 했던 말이 민주당이 우민화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권력의 어떤 반기도 못 들고 옳은 말도 못 하고 권력에만 수긍하는 그런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소 취소 특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 민주당.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 내주고 민주당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계속 하는 근데 거죠. 저는 되게 놀란 부분은 뭐냐면 저도 되게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본인도 굉장히 조용하게 빼치단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예로 꼭 찝더라고요. 저도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얍삭하게 얍삭한 표현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주 현명하게 정말 지난 보궐선거 기간 중에 매우 조용하게 있으면서 그냥 네. 지금도 조용해요. 지금도 조용해요. 배치 단지도 그냥 정말 조용히 가서 배치 달고 왔거든요. 안산 가서. 이게 재선 의원이시니까. 예. 저도 뭐 까먹었네. 생각도 안 했네. 유시민 의원은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이러한 뭐 대변인 뭐 그게 사고 쳐서 나와서 뭐 형 동생 하다가 현지 누나 하다가 뭐 훈시경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대변인이 돼서 또 공천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냐? 과거 같으면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문제 일으키고 와가지고 바로 공천 받아서 이게 배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걸 보고 저도 약간 무릎을 탁 하고 찼거든요.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내용은 맞아. 논리적으로 맞아. 그게 이제 우리랑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작점이 좀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맞아.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 굉장히 민주당에는 뼈아프겠다 이 생각이 좀 유시민 들어요. 작가가 그리는 큰 그림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을 뭐 좀 그럴 수 있죠.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천 보좌관 출신. 예. 유시민 작가가 13대 때 초대 보좌관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랬으니까.
참 하여튼 참 오늘 그래서 민주당의 뭐 오늘 근데 갑자기 이 기재부 장관 아니 누구지? 기획재정부 장관 박홍근 장관이 왜 갑자기 또 SNS에 뜬금없이 발끈하시고 정치인이다 이거죠. 아하. 아니 내년 원래 그 총선? 서울시장 생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유 작가의 발언이 휘발성이 있잖아. 네. 그 휘발성이 같이 묻어가야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예산 얼마나 바쁜데 지금 저 보고 우리 있습니까? 설변이 이름도 헷갈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는 잊혀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원순의 그 눈이 너무 진해요. 아하. 박홍근 의원님은 그러니까 박원순의 비서실장 아 출신, 그래요? 나 네.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서울시장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의 선거 출신이에요. 예, 정무부시장 했던가 아마 그랬을 정무시장 거예요. 안 했을 안 안 했나요? 했어요. 예, 기동민 전 의원이 했죠. 예, 아마 그쪽 라인이에요. 예, 전부 다 서울시 라인. 예, 서울시 너 라인인데. 뭐라 그러지 마 고흥 사람이야. 아 맞아요. 아, 몰랐네. 거울 사람이에요. 유명합니다. 서영교 의원 옆지역 그거는 그렇죠, 기억이 이제. 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선이라 중량구지 중량. 예, 다음이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 그 좋은 지역구에 5선을 준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